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근 30일 사상 최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록적인 해시레이트가 설정되는 것을 동반했다고 하는데요. 네,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최근 30일 성장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해시레이트란 채굴기 또는 채굴 네트워크의 성능을 판단하는 수치죠. 네,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채굴에 성공해서 비트코인 보상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의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의 랠리가 이전과 기능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네트워크가 더 안전해지고 악의적인 채굴자들의 공격에 덜 취약하다는 의미이면은 분명하여서 도입 부분에 있어 긍정적이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 문제도 최근 다시 불거졌다고 하네요. 네, 애널리스트가 이제 숏 세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557달러 저항선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로시 라저가 트위터를 통해서 숏 세력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을 주요 저항선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1,577달러 이상 유지가 관건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 저항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목표 가격은 9,350에서 9,650달러 구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비트코인 정말 랠리가 끝났나? 조정이 지속된다? 아니다. 반등할 것이다. 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24시간 동안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11,800달러에서 800달러 넘게 하락을 하며 장중 11,000달러를 일시 반납을 했습니다. 네, 이후 반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11,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약 2,015억 달러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1%에 달하고 있죠. 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현재 비트코인은 연중 고점인 13,850달러에서 20%가량 감소한 11,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약 3주 만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거의 7개월 동안의 포물선 랠리가 끝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7,000달러대로 되돌리거나 심지어 랠리 이전의 가격대인 4,000에서 5,000달러대 수준의 대규모 조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일례로 이제 작년 암호화폐 하락장을 예견했던 피터 브란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의 상승 추세 포물선을 이탈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7개월 상승폭의 80% 수준까지 조정이 되면서 혹은 소폭의 조정으로 현재보다 기울기가 낮은 상승 추세 포물선 형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반면 펀드스트레스의 창업자 탐 리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대통령의 개입은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며 정말 놀랍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 만에 200에서 400% 수준의 회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가격 방향성, 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럴 거고, 미래에도 그럴 거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나 유독 더 이번 달에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이 계속해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네, 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죠. 네, 그는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언급하며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와 기타 불법 행위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속 트윗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은행이 하는 분야에 진입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트윗을 올렸죠. 네, 그러면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정말 아무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의 저장고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이 트윗에 관해서 많은 트윗을 올렸죠. 네, 서클의 CEO는 사상 최고의 호재다. 탐리도 네, 사상 최고의 호재다. 이와 같은 언급을 하는 암호화폐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트럼프 측근들은 친암호화폐 성향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라가르드 총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IMF 라가르드 총재도 굉장히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규제가 현재 이런 좋은 전망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부터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정립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나왔던 일본 비트포인트 해킹 유출 자금이 비정식 루트로 자금 세탁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지난 12일 30억엔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가 유출 자금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해킹 유출액 30.2억엔 중 26억엔이 이용자 예치액, 9.6억엔이 비트포인트 자산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자들이 예치한 법정화폐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동시에 비트포인트 유출 자금의 해외 거래소 자금 세탁 정황이 파악이 됐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는 2.5억엔이라고 하네요. 네, 거래소 측은 현재 신규 계좌 개설 및 모든 서비스는 중단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부터 계속된 문제죠. 2019년 현재까지도 거래소 해킹 사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 생존 기간이 한 18개월인데요. 이 이유 대부분이 보안 문제, 즉 해킹 문제이죠. 네, 지금 비트포인트 해킹 유출 자금에서도 나왔지만 핫월렛, 핫월렛은 거래소 지갑이고 이제 콜드월렛은 물리적 지갑이죠. 핫월렛 거래소 지갑만 해킹을 당했습니다. 콜드월렛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여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정말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처참합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5.62% 하락을 하면서 한화 126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10.59% 하락하면서 28만 3천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리플 XRP도 4.72% 하락을 하며 373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2.23% 매우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6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 중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5.5% 그만큼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 정말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정도 하락을 해야 합니다. 네, 과연 알트코인 대상승장 언제 찾아올지 정말 하루빨리 찾아와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스틴 선이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굉장히 암호화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얘기이죠. 워렌 버핏 5차 모임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 소개하기 좋은 기회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인터뷰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의 만남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기회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5찬을 통해 기관 투자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다고 또 언급을 했는데 이번 5찬 모임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국인 사업가 중 한 명과 마주하게 되고 그의 장기적인 가치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블록체인 잠재력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오찬 모임을 통해서 모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들이 좋다고는 당연히 설득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가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떠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54억에 낙찰된 워렌 버핏과의 오차는 7월 25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레스토랑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레스토랑은 이제 미슐랭 3스타인 퀸스라고 하는데요. 네, 퀸스를 채택한 이유를 보면 네, 굉장히 현명하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퀸스를 채택한 이유는 전통적인 음식과 새로운 음식의 퓨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퀸스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새롭게 태어나는 시장, 네, 워렌 버핏과 저스틴 선의 조화를 상징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재 초대 인원은 네, 정확히 밝혀진 바로는 라이트코인의 찰리리 그리고 바이낸스와 후오비 관계자입니다. 네,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스틴 선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를 사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사기다. 그리고 엑셀 데이터 쪼가리와 정말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그의 생각을 100% 중에 단 1%만 돌려놓아도 굉장한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 CEO가 지금 워렌 버핏과 이런 54억 낙찰이 되어서 식사를 한다는 이 이슈만으로도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7월 25일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저스틴 선이 트위터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하겠죠.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 네,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 정보를 접하는 대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10일, 11일 정도 남았는데 정보를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 커런트 기반 모바일 송금 앱 영국 폴란드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 최대 규모 상업은행이죠. 산단테르 은행 영국 지사가 글로벌 송금 및 결제일 모바일 서비스 원페이 FX 1.3.1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버전에서는 영국, 폴란드 간 결제 채널을 구축을 했는데 영국 이용자들의 폴란드 질로티화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원페이 FX는 리플 X 커런트 기술을 기반이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출시가 됐는데요. 네, 산단테르 은행은 원페이 FX를 확대한다는 기사가 이제 4월 달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신규 플랫폼 파고 FX로 출시가 될 것을 예고를 했었는데 네, 이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영국, 독일, 폴란드 시장 진출 계획이다 라고 19년 4월에 이미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업그레이드가 파고 FX로 예정이 되었던 것이 그냥 원페이 FX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리플 XRP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네요. 네, 비트베리가 이제 10만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클레이튼과 리플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비트베리 같은 경우는 현재 10만 가입자를 돌파를 하면서 총 거래 횟수가 250만 건,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비트베리가 설치된 국가가 102개 개국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 이 비트베리가 설치된 국가인데 파트너사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56개라고 하는데 네, 비트베리는 2018년 12월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 급성장세를 나타낸 이런 암호화폐 지갑인데요. 네, 이 지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토스 아시죠? 이미 자체 체크카드도 나왔는데 토스처럼 카카오 계정 로그인과 전화번호 송금 기능만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고자 하는 간편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지갑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8월 달에는 기관용 지갑 오픈이 예정 중인데 곧 카카오 클레이와 리플 XRP 입출금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또 2019년 4월에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 공식 암호화폐 지갑으로 선정이 될 만큼 급빠르게 네,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 지갑이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루니버스와 테라도 지원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고 리플 XR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 청문회 토론 예정법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대형 IT 기업은 암호화폐 운영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나왔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이번 주 예정된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제목의 토론 예정 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더 블록은 이번 초안은 거대 IT 기업의 금융기관화를 막고 해당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당 초안은 연 매출 250억 달러가 넘고 온라인 마켓 거래소 혹은 제3자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기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법을 어길 시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한 내부 관계자가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해당 초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언급이 됐는데 리브라 청문회 주로 리브라 정의, 규제, 보안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대표 로비업체 블록체인 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가 미국 국회는 리브라의 청문회에서 리브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적인 리스크와 프라이버시, 보안 문제에 대응할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는 리브라를 증권, 파생 상품, ETF의 정의에 부합할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 시스템에 끼치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또한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점과 프라이버시 문제 또한 함께 다룰 것이라고 하네요. 네, 리브라 이제 청문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한 한국 시간으로 17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러한 기사들, 네, 대형 IT 기업 암호화폐 운영 금지 뭐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세계 각 정부가 주권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리브라를 죽일 작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리브라 백서 출시 이후에 트럼프와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 등 계속해서 리브라를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은 무시할 정도의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뇌피셜조차 떠오르고 있을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이렇게까지 받은 적이 역사상 있던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네, 향후 이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정말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게 될지 그리고 마무리가 될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문회의 내용에 따라서 암호화폐 검은 그림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한번 출렁이겠죠. 네, 이 청문회의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더욱더 바닥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본격적으로 숏 세력화가 활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세력들이 일부러 밑으로 꽂게 된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처참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란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이란 중앙은행 금연동 암호화폐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란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란이 중앙은행의 허가에 금과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란 상공회의소 관계자 샤브 자반 말디는 이란 중앙은행과 이란 민간 IT 기업 컨소시엄의 협약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출시하고 채굴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반 말디는 이란의 암호화폐는 금의 지원을 받지만 그 기능은 해외 경쟁자들과 비슷하다며 국내에서 암호화폐 돈은 이란 은행에 동결된 자원에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이란 측이 암호화폐 채굴을 산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합법화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고위 관계자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이란 채굴 활동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의 국제적 감정 갈등이 극화됐습니다. 정말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격화가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 이란 사이버 전쟁 이미 시작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제 최근에 이란 측이 미국이 보낸 무인 정찰기를 격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에 보복 공격을 명령을 했었는데 이 보복 공격은 물리적 공격입니다. 하지만 공격 직전에 명령을 철회를 했죠. 이렇게 위험만 정말 진짜 너네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런 물리적 위험만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명령을 철회한 그날 이란 미사일 시스템 해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스템이 굉장히 마비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란도 최근 미 정부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해킹을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일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또 이렇게 6월 달에 얼마 안 됐죠. 6월 말쯤에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절대 바라지 않는데 만약에 난다면 전례 없는 말살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섭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란과 미국의 격화된 발언이 이른 그런 것이 무엇이냐? 원인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최근 미중 무역이 이제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경제 이런 전쟁이 잠잠해지면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이란과 시끄럽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하는 시대 열린다. 삼성전자, KT, SKT 등 7개사가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ICT 기업과 금융기업들이 전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지난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통신, 제조, 금융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 기반, 자기주권, 신원, 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주요 대학 재증명 발행 그리고 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에 우선 적용된다고 하네요. 모바일 증명 서비스는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의 신원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해놓고 증명이 필요할 경우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하는 형태라고 하네요. 참여자들은 향후 더 많은 기업에 참여를 유도해서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 사원증명 기반 모바일 출입 통제 시스템, 통신 및 금융권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 그리고 병원 및 보험사의 재증명 서비스, 골프장, 리조트의 회원권 및 학생 증명 기반, 영화관, 놀이공원의 할인 서비스 등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약식 참여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참여사들은 모바일 전자증명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점점 새로운 시대가 점점 열리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조지아가 비트코인 부가가치세를 면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지아는 비트코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법안은
조지아 재무장관인 노다르 카두리가 서명한 후 최근에 통과되어서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조지아는 이제 회사든 개인이든 모든 디지털 코인 거래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재무장관이 서명한 이 법안은 또한 분산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그들의 교환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 기술 DLT를 사용하여 관리가 된다라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 좋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각국에서 최근 싱가포르도 그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좀 친화적인 이런 규제들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 규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그 규제, 점점 보여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규제들이 계속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에 성장하는데 막는 그런 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1로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탐욕 단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는 소폭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입니다. 61 정도면 나쁘지는 않지만 이 포인트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61을 찍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 지금 끝도 없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